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녁 밤 시간입니다. 제가 자기 전에 한 20분 정도 독서를 꾸준히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하려고 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어제 읽던 책이나 아니면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을 또 한 20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뭐 격식을 갖춰서 이거를 같이 공유하기보다는 제가 낭독으로 그냥 여러분하고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드릴 책은 아비투스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품격을 갖고 있는데 이 품격을 결정하는 거에는 7가지 자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경제적 자본을 갖추면 나의 계층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느끼실 때 말이 너무 천박해요. 배려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어 졸분가 봐.' 이런 말들을 좀 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이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어와 문학을 전공한 박사, 해외에 있는 도리스 에리틴이라는 박사가 요거를 썼어요. 그리고 아비투스라는 책의 정의는 뭐냐면 어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나의 두 번째 본성이래요. 그리고 계층 및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계층과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그런 게 아비투스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비투스에는 7가지 자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목차 보시면 심리 자본이 있대요. 심리 자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약간 통찰력에 관한 내용 같아요. 그다음에 저도 읽은 지 좀 다시 돼서 읽다 말아서 다시 보는 책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자본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무엇을 즐기는가. 막 돈만 벌고 그다음에 돈만 명품을 막 사는 것만 즐기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즐기고 있는가가 문화 자본이라는 영역인 거고, 그다음에 지식 자본이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좋은 교육이 있는가. 지식 능력이 있는가. 어떤 지식에 심장이 뛰는가, 폭넓은 관심과 시야를 갖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지식 자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골고루 있는 사람이 사실 부럽죠. 근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높고 그다음에 되게 건강미를 잘 갖추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삶일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 자본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그러니까 7개의 자본 중에 경제 자본 하나만 있다고 그 사람의 문화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 자본이 있어요.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 이게 인제 신체 자본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언어 자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어떻게 말하는가. 그 지위와 그 돈에 어떻게 말하는가. 타인을 존중하는 말에 태도가 있는가. 사실 저는 이 책을 이 언어 자본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읽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사회 자본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 제가 만약에 주식으로 막 돈을 벌었어요. 근데 아직 어울리는 사람은 없는 거죠. 왜요? 주식은 보통 혼자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나의 지평과 인식을 깨주는 나보다 고등 문화를 갖거나 나보다 인품이 좋은 사람은 한 번에 어울려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7개의 자본이 사람의 계층을 표현하고 구성하는 자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궁금하실지 궁금한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심리 자본, 그다음에 문화 자본, 그리고 언어 자본이 궁금합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관련됐으니까 7장 언어 자본을 한번 오늘 읽어 드릴까 해요. 244. 자, 언어 자본 어떻게 말하는가? 언어 자신과 표현 형식, 그리고 이와 연결된 소통 및 사회적 역량, 교육 수준 출신 사회적 지위를 추론하게 하는 언어적 특징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이 됩니다.
오른쪽부터 낭독을 한번 해 볼게요. 1912년 조지 버나드 쇼는 연극 피그말리온의 극본을 썼다. 1956년에 작곡가 프레데릭 레베는 이 연극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를 위해 음악을 만들었다. 내용은 잘 알려져 있다. 음성학자 하긴스 교수는 거리에서 꽃을 파는 일라이자 두리틀의 품위 없는 영어를 6개월 안에 교정하여 상류층 귀부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고 친구들과 내기를 한다. 하긴스 교수의 도전은 성공했다. 일라이자는 상류층 무도에서 완벽한 발음과 사교술로 빛을 발한다. 그리하여 출신이 아니라 언어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관심과 적절한 지도만 있으면 누구든지 교양 있는 발음, 환담, 선별된 표현 방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 계급 의식이 강한 영국에서는 언어 아비투스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명서였고 지금도 그렇다. 많은 곳에서 언어가 출신 교육 수준 지위를 드러낸다. 누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틀린 어순이나 맞춤법, 대화 상대자에 따라 위신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순식간에 발생하고 언어에 서툰 사람과 언어 전문가 사이에 격차가 생기며 그것은 종종 사회적 격차가 된다. 상류층은 억양과 표현 방식의 미묘한 차이에서 누가 자신과 같은 수준이고 아닌지를 알아차린다. 언어적 섬세함을 갖추려는 노력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실상은 아비투스에게 크게 기여한다. UCA 버클리에서 진행한 연구가 그것을 보여준다. 심리학자들은 처음 만난 대학생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사회적 배경이 서로 비슷한 경우에는 대화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다. 반면 서로 다른 배경의 대학생들은 대화가 자주 끊겼다. 특히 특권층 출신의 대학생들은 당혹해하며 주로 침묵하고 덜 웃고 덜 자주 가짜 미소로 상황을 모면했다. 심리학자들은 피험자들이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도록 했다. 그러자 차이가 없어졌다. 마이 페어 레이디가 관객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언어 자본은 개발이 가능하다. 모두가 말투, 주장, 발음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대화 상대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줄임말을 없애고 서로 잘 이해하고 더 흥미롭게 표현하고 문법에 맞게 이메일을 쓰고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상투적인 어구 없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로 결심할 수 있다. 상스러운 어휘 선택으로 상류층 사람들은 기겁하게 했던 일라이자 두리틀처럼 아주 낮은 수준에서 상류층에게 합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음. 이런 흥분이 오늘날에는 우습게 느껴질 수 있다. 음. 요 앞에 잠깐 예시가 있는데 그거 읽어 드릴게요. 조지 버나드 쇼는 1914년 피고말리온의 초연 때 거의 초대형 사고를 저질렀다. 일라이자가 선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걸으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난 택시를 탈 거야." 그러나 이 대사는 최고의 자극제가 되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당시 매우 상스러운 단어였던 이 단어, 지랄하고 있네라는 이 단어를 듣기 위해 연극을 보러 갔을 것이다. 이런 흥분이 오늘날에는 우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역시 금기를 깨는 단어와 텍스트에 흥분한다. 언어적 도발이 난무하는 랩배틀을 생각해 봐라. 수백 년 전에도 똑같았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는 대부분 한정된 언어 코드에서 나오고 명망 있는 정밀한 언어 코드에서는 드물다. 한정된 언어 코드와 적법한 정밀한 언어 코드 사이의 구별은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바실 번스타인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1960년대에 자신과 이름을 딴 번스타인 가설을 주장했다. 중상층과 상류층은 두 가지 언어 코드, 즉 한정어와 정밀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반면 하류층은 주로 한정어만 사용한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 모두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